사랑하고 존경하는 고양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능곡 백석 1, 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시의원 정민경입니다. 먼저 발언 기회를 주신 김영식 의장님과 조현숙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민선 8기 기후위기 정책의 허장성세라는 주제로 질문하고자 합니다. 이번 시정 질문은 고양 특례시 기후변화 대응과 적응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한 것으로 단발적인 질문과 답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지속적인 고민과 대안이 제시되고 또 그 방향을 찾아가기 위한 걸음을 뗀다는 마음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기후위기가 정말로 심각합니다. 또 너무도 급박합니다.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먼 미래의 일이라고 예상되던 수치와 현상이 지금은 끊임없는 이상기후로 우리에게 찾아오고 있습니다. 북극곰의 문제인 줄 알았던 기후변화는 이제 우리 시민의 목숨을 담보하는 재앙이 되었고 특히 가난하고 취약한 계층의 사람들에게 고통스럽게 스며들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에 대응하고자 국제사회는 2015년 파리협정을 체결해 지구 평균 기온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상승 이내로 억제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 대응에 나섰습니다. 이후 2018년 송도에서 열린 IPCC 회의에서 1.5도 특별 보고서를 채택하였고 1.5도라는 의미 있는 수치는 이제 국제사회의 약속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약속에도 불구하고 기후변화는 학계의 예상을 상회하는 변화무쌍함을 보이며 과거 볼 수 없던 치명적인 현상으로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상기후가 우리 국민의 생명을 위협한다고 판단한 정부는 지난 2022년 세계에서 14번째로 기후위기 대응을 법제화하며 급격히 변하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적응하는 세계적 흐름에 동참했습니다. 최근 지방 분권의 시대를 맞이하여 지방자치단체 정책은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급박한 시기에 우리 시가 기후변화 대응의 골든타임을 허송세월로 보내고 있지는 않은지 또 지지부진한 환경정책이 속도는 고사하고 방향이라도 제대로 맞춰가고 있는지에 대한 성찰을 해야 합니다. 빈 수레가 요란하다는 속담은 현재 고양시의 환경정책의 모습을 비유하기 적합합니다. 본 의원은 제9대 전반기 환경경제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기후환경구, 푸른도시사업소, 농업기술센터 등 각국의 조례 재개정과 예산 심의부터 시작해 각종 행사와 용역 보고에 든 다양한 활동에 함께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우리 시는 탄소 중립이라는 본질보다 대외적 정책 홍보를 목적으로 삼아 정책의 방향 및 성공 여부를 결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부서의 실무행정이 기후변화 대응에 제대로 된 역할을 했는지 또 하고 있는지 아울러 우리만의 청사진이 있는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첫째, 대외 홍보 가대망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현재의 기후변화 정책은 민선 8기의 새로운 정책을 실행하거나 홍보하는 것이 아닌 민선 7기 혹은 그 이전부터 진행되었던 정책 성과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책 홍보는 고양시가 기후위기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며 다른 지자체의 모범이 되는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으나 실상은 노력 없이 열매만 얻겠다는 그릇된 자세입니다. 현재 시청사에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세계 5대 도시 고양 특례시, 세계 14위, 아시아 태평양 1위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고양 특례시가 세계 5대 도시, 세계 14위, 아시아 태평양 1위라는 소식은 시민들에게 기쁜 소식일 겁니다. 그러나 이는 성과 홍보에 눈이 멀어 진실을 가리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략산업과와 환경정책과가 4월 23일 배포한 보도자료에는 BBC가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5개 도시 중 하나로 고양시를 소개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BBC 홈페이지에도 5 Standout Cities Making the World a Better Place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즉 어디에도 세계 5대 도시라는 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5개를 5대로 바꾸어 세계 모든 도시 중 5등 안에 든 것처럼 보이게 만든 것입니다. 자, 또한 세계 14위 아시아 태평양 1위라는 표현도 문제입니다. 자, 이는 글로벌 마이스 지속 가능성 지수, 줄여서 GDSI의 순위입니다. GDSI는 글로벌 목적지 지속 가능성 협의체가 매년 환경, 사회, 전시 복합 산업 기반 시설, 도시 마케팅 전담 조직 등 총 4개 부분을 평가하는 수치입니다. 그런데 홍보 문구에 사용한 세계 14위라는 말은 전 세계 198개 국가의 수많은 모든 도시 중 14위를 한 것으로 읽힙니다. 세계라는 사전적 정의는 지구상의 모든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GDSM에 가입한 국가는 고작 31개국 100여 개 도시입니다. GDS 홈페이지에도 GDS의 상위 40개 도시들, 즉 The Top 40 Cities of the GDS Index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즉 가입한 100개 도시 중 14위를 했다는 표현이 적합한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은 아시아 태평양 1위라는 표현에서도 나타납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GDSM에 가입한 국가는 5개국이며 겨우 10개 도시입니다. 즉 협의체에 가입한 일부 도시를 대상으로 매겨진 순위를 세계 그리고 아시아 태평양의 모든 도시에서의 순위인 양 교묘히 조작해 성과를 부풀린 것입니다. 자, 이쯤에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동환 시장님은 이 정보를 알고 계셨습니까? 이 정보를 알고 계시면서도 세계 5대 도시, 세계 14위, 아시아 태평양 1위라는 현수막을 개첩하고 행사장마다 참석하셔서 이를 홍보하고 계신 겁니까? 전략산업과에서 4월 11일 배포한 보도자료입니다. 보도자료에 유럽, 아메리카, 아시아 태평양 지역 31개국 100여 개 도시가 평가에 참여했다가 명확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시장께서도 평가 대상이 세계가 아님을 알고 계시면서도 무슨 이유에서인지 세계라는 단어를 홍보에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계신 겁니다. 둘째, 호가우의 환경정책 성과와 함께 가정도 충실해야 합니다. 호가우이는 남의 권세를 빌려 위세를 부린다는 뜻으로 고양시가 인용하고 활용하는 지표가 고양시만의 성과인지 확인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외부에서 받는 평가는 기후변화 대응에 고양시만의 정책 성과를 요구합니다. 이는 탄소중립 기본법에 명시된 지자체의 책무를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고양시는 정부의 온실가스 배출량 관리, 경기도의 신재생 에너지 보급 확대,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확대, 도시숲 조성 등 국가와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정책을 고양시의 고유 지표를 편입해 홍보하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일례로 앞서 언급된 GDSI는 전략산업과에서 필요한 자료를 취합하여 고양 컨벤션 뷰로로 전달하며 이후 컨벤션 뷰로에서 취합한 자료를 GDSM에 보냅니다. 이러한 방식을 취하는 이유는 고양시 데이터뿐 아니라 경기도와 환경부의 전체적인 데이터를 취합하여 평가를 받기 위함입니다. 앞서서 순위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했는데 과연 이렇게 경기도와 환경부의 데이터가 포함되어 평가된 지표가 고양시 고유의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이동환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고양시는 2022년 7월 12일 고양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본조례 제4조에 따르면 고양시장은 경제, 사회, 교육, 문화 등 제3조에 따른 기본 원칙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시장은 지역적 특성과 여건 등을 고려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해야 하고 시장은 시가 주체가 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시장은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적응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문 인력 양성에 노력해야 하며 시민, 사업자 및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기후위기와 관련된 정보 제공, 재정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민선 7기부터 진행된 정책과 민선 8기가 새롭게 시작한 정책을 구분하여서 각 항별로 나누어 구체적인 수치를 포함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과유불급 고양시 환경정책 진지한 고민 함께 해야 합니다.
과유불급은 지나침은 미치지 못함과 같다는 뜻으로 넘침과 모자람 모두 적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목적지까지 10보를 가야 하는데 목적지를 지나쳐 10보를 더 간 사람은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하여 총 30보를 걸어야 합니다. 이처럼 고양시는 부풀린 성과를 공유하며 10보를 앞서서 걷는 척 하는데 실질적인 정책이 병행되지 않는다면 10보를 다시 되돌아와야 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시장님은 기후위기의 시급성으로 이태원 참사에도 불구하고 COP27에 참석하셔서 기조연설을 하셨습니다. 다음 해인 2023년에도 고양시의 선도적인 기후변화 대응 관련 활동에 대한 전시 행사를 개최하여 국제적 도시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하고 전 세계의 선도적이고 우수한 대응 기술의 벤치마킹 및 네트워킹 확장을 통해 탄소 중립 도시를 조기 달성하기 위해서 COP28에 참석하셨습니다. 가운 목적에 따르면 고양시의 선도적인 기후변화 활동을 알리고 선도적이고 우수한 기술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COP에 연달아 참석하신 것입니다. 시장님은 COP28 지역기후 행동을 통한 지속 가능성 탄소 중립 도시로의 전환 국제 세미나에 참석하여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노후 건물 에너지 효율 개선, 저공해 차량 전환, 알뜰 교통카드, 수요응답형 대중교통, 탄소 흡수 정책 등 고양시가 추진한 탄소 중립 정책을 설명했습니다. 이 사업들 중 고양시가 단독으로 추진한 사업이 있습니까? 해당 정책들은 정부 경기도와 협력하여 기후변화 대응과 적응을 위해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실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재생에너지 발전을 확대하기 위해 바이오매스가 지역 난방 공사에 가스를 판매한다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2022년 9월 바이오가스는 이송배관 누기로 이송이 중단된 상황입니다. 굳이 중단된 바이오가스 판매를 국제 세미나에서 언급해야 할 정도로 고양시만의 정책이 없는 겁니까? 또한 시장님은 선도적이고 우수한 대응 기술의 벤치마킹 및 네트워킹 확장을 위해 COP28에 참석하셨다고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기후위기에 앞장서고 있는 국가의 미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시장께서 은평구에 위치한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기관 미팅을 두바이에서 하셨습니다. 참고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고양시청에서 10km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울산광역시 기관 미팅도 굳이 COP28 일정 중에 진행했습니다. 이 외에도 주아랍에미레이트 한국대사관 기관 미팅 등이 COP28 일정 중에 진행되었습니다. COP에 참석하셔서 해외까지 가셔서 국내 관계자들과 회의를 진행해야 하는 긴급한 사유가 있으셨습니까? COP는 세계 각국 정부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을 논의하기 위해 모이는 자리입니다. 그렇기에 시장께서도 바쁜 일정 중에 COP27과 28에 참석하셨고 많은 것을 경험하고 배우며 인적 교류도 활발하게 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결과 보고서에는 그러한 것들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출장 결과와 결과 보고서 어디에도 성과를 비롯한 향후 추진 계약 등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기후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 기반의 다짐, 정책 현황을 공유하며 향후 환경 분야에서의 교류와 협력을 약속했다는 뜬구름 잡는 식의 추상적 기록이 제가 보고서에서 찾은 유일한 결과입니다. COP28에 참석한 전라남도의 결과 보고입니다. COP33 유치 활동 및 재생에너지에 방점을 맞춘 명확한 내용 및 성과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후 추진 일정을 명시한 향후 계획까지 기록한 결과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동환 시장께서는 COP28 참석으로 인한 고양시의 구체적인 성과가 무엇인지, 그리고 참석 이후 탄소 중립을 위해 고양시에서 새로 추진한 신규 정책은 무엇이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시장님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시민의 참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다. 일례로 COP27의 이클레이 동아시아 세션에서 시민과 함께하는 고양시의 기후행동을 주제로 발표했을 때 고양시가 지역의 특성을 살린 노력을 통해 상반기에 약 10만 통의 온실가스를 감축했으나 시민의 동참이 부족해 감축 목표 달성이 어려웠다며 시민의식 개선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고향 탄소지원 카드가 이름 공모부터 카드 디자인까지 전 과정에서 시민이 참여한 사례이자 시의 다양한 정책, 대중교통 이용, 로컬푸드 구매, 기후환경 등을 묶어 시민과 쉽게 소통하기 위한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고향 탄소지원의 카드에 대한 소개는 UGIH 세션 오프닝 기조의 연설에서도 시민의 기후 행동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에너지 절감에만 집중했던 기존의 방식과 달리 적용 범위를 확장한 시민의 행동 범위를 넓히는 정책 수단이자 선제적 대응 정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후 2023년 9월 13일 고양시 탄소 중립 도시로 간다. 기후위기 대응 발빠른 행보에 고향 탄소지원 카드 정책을 확대하겠다는 보도 자료를 낸 바 있습니다. 자,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선도적인 시민 참여 사례로 수차례 소개된 고향 탄소지원 카드는 여전히 고양시의 선도적인 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을까요? 2022년 6억 7천만 원, 2023년 3억 원의 예산이 투영된 고향 탄소지원 카드는 2024년 인센티브 정산에 1,500만 원이 편성된 것을 끝으로 더 이상 운영하지 않습니다. 국제회의에서 고양시만의 성공적인 사례로 소개된 사업은 어떠한 평가를 거치지도 않은 채 폐지된 것입니다. 기조연설에서 고양시 사례로 소개된 공공자전거 사업 역시 2023년 6월 30일 서비스가 중단되며 폐지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반영되어서 COP28 연설에서는 고양시에서만 추진하는 사업이 아닌 정부와 경기도의 지원을 받아 추진하는 정책들을 소개하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기후위기와 관련된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한국을 넘어 아시아의 탄소 중립 정책을 주도하겠다. 탄소 중립 선도도시 고향 특례시. 환경이 밥 먹여준다. 녹색 시장 나선 고향 특례시. 고양시 탄소 중립 도시로 간다. 고양시 새로운 모델 환경 경영 도시. 시장님에게 기후위기, 탄소중립, 환경, 온실가스 감축 등은 시책의 우선순위로 반영되어야 할 요소처럼 여겨집니다. 이에 질문드립니다. 첫째, 기후위기와 관련하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 중 민선 7기에서 이어지고 있는 정책과 민선 8기에서 새롭게 추진한 정책을 구분해서 답변해 주시고 민선 8기에서 추진한 정책의 성과를 구체적인 수치를 포함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앞선 질문에서 답변하신 민선 8기에서 추진한 정책 중 정부와 경기도의 지원을 받거나 협력 진행하는 정책을 제외하고 고양시만이 독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셋째, 이동환 시장께서 취임하고 새롭게 시작한 고양시만의 기후변화 정책 중 가장 성과가 좋고 큰 애착을 가지고 있는 정책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넷째, 이동환 시장께서 취임하신 이후 진행하신 기후위기 정책 및 사업에 대한 평가를 구체적인 수치를 포함해 답변해 주십시오. 또한 미흡했던 점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다섯째, 이동환 시장의 남은 임기 동안 추진할 기후위기 정책 및 사업과 이에 대한 기대 효과를 예상 수치를 포함해 답변해 주십시오. 선도적은 앞에 서서 인도한다는 의미입니다. 중앙정부보다 선도적으로 탄소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를 2021년 4월 제정하여 운영하는 대전 대덕구. 동아시아 도시 중 최초로 기후 비상 상황을 선포하고 2025년까지 온실가스 순배출 제로 달성을 추진하고 있는 충청남도와 같은 지자체를 탄소 중립 선도 도시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고양시는 지역 실정에 맞는 어떤 전략을 구축하고 추진하고 있기에 탄소 중립 선도 도시로 언급하는지 되묻게 됩니다. 지난 6월 1일 진행된 제29회 환경의 날 기념식에서 이동환 시장님은 행동을 하는 곳에 희망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적극 공감하며 동의합니다. 과연 고향 특례시의 기후변화 대응과 적응 정책은 행동하고 있는지, 그래서 희망이 있는지 질문하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